안녕하십니까. 네, 1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영하로 아주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겨울 맛이 안 나죠? 네, 밤새 미국 증시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오를까요? 예, 아직 배가 덜 고픈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더 채워 넣어야 될까 봐요. 무슨 얘기냐? 부자들이 좀 돈을 더 벌어야 될 모양입니다. 예, 개미들 뺏어 먹어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증시가 지금 악재가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밤새 발표됐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요, 무려 6.8%, 전년 대비요, 6.8%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2, 3% 오르는데도 물가 올라서 힘들다, 시장 보기가 힘들다 이러는데, 미국이라는 큰 나라, 상당히 우리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나라인데 무슨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7%에 가까운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감을 못 잡는데, 원래 작년이라든가 올 초에만 해도 1%대였어요. 2월 달까지만 해도 1.4%, 1.7% 했는데 3월 달에 2.6%로 이제 올라와서 조금 주춤했죠. 왜냐하면 연준이 2% 넘어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그 금리에 통화 정책에 이제 신경을 쓰는 기준선이거든요. 근데 3월에 2.6%로 오르더니 4월에는 4.2%로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급등, 6월 달에는 또 5.3%로 5%대로 올라섰고요. 그러더니 10월 달, 지지난달이죠. 10월 달에는 6.2%, 11월 지난달에는 6.8%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오른 이유는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7%를 돌파할까봐 걱정을 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못 미쳤다. 다행이다. 이런 겁니다. 다행일까요? 우리가 냉철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바이든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가까지 폭등을 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외교정책 뭐 상당히 요즘 뭐 러시아, 중국하고 막 부딪히고 말이죠. 그런데 바이든이 또 이 물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정점에 다다랐다, 그러면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달 12월 달 이제 금리는 12월 달 물가는 어찌 될까 이제 생각을 하겠죠. 11월 달에는 그나마 유가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12월 들어서 다시 또 오르고 있는데, 물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 뭐 소비자 물가니까요. 일단 음식료 분야고, 그 다음에 이 유가, 그리고 이제 중고차, 자동차 이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는 우리가 눈으로 보다시피 밤새도 또 좀 반등을 했는데요. 유가 다시 또 반등하기 시작하네요. 또 채소라든가 뭐 먹거리 가격은 계속 좀 오르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자동차 지금 아직 그 자동차 중고차 가격 같은 것들이 오르는 것이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안 돼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자동차 값이 오를 것이 예고가 돼 있어요. 예, 모든 게 올랐답니다. 철강 가격도 오르고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 이게 이제 공급망 차질에 의한 물가 상승이다라고 핑계를 댔지만, 그 공급망 차질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죠.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아직은 오미크론이 뭐 감기 수준에 약한 것이다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유럽에서는 이제 다시 또 규제 강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물가는 아직도 더 위험 수위, 지금 위험 수위죠. 6.8%가 올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40년 만에 최고예요. 40년. 물가가 그렇게 40여 년 만에 최고를 기록을 한다라는 거, 이거 이제 우리가 시험이 안 되는데, 그때를 유가는 아마 그때까지가 안 나올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주식 투자 이제 보면은 40년이면은 1982년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 이제 물가가 지금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예? 물가 수준이 엄청난 지금 수준인데, 이때 그 80년, 7, 80년 초까지 여러분들 유가 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증권업계에 몸담고 있어서 너무나 생생한데, 그때 우리 중동에서 기름값 폭등하니까 중동 시장은 뭐 호황이었고요. 그죠? 전 세계가 이제 막 그 유류 파동 때문에 절약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 수준이 그 정도라면 심각한 수준이죠.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를까요?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에서 돈을 뿌려서죠. 돈을 유례없는 돈을 뿌려댔단 말입니다. 그러니 시중에 넘쳐나는 돈, 이 돈이 모든 자산값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그만큼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만큼 돈을 엄청나게 지금 시중에 뿌렸지 않습니까? 거의 제로 금리 상태, 이제 1%대 금리로 올랐었죠. 시중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져 있어요, 지금. 네. 이거 걷어들이지 않는 한은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멀쩡히 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 집이 5억 하던 게 10억이 돼 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일단 차부터 바꿉니다.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차가 다 바뀌었어요. 외제차가 늘비해. 그게 뭡니까? 월급이 그만큼 올라서 산 겁니까? 아니거든요. 기분상이에요, 기분상.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됐거든. 예?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다른 물가도, 식당에 가면 요즘 가족 한번 저녁 식사 이렇게 고기 한번 구워 먹으려면 돈 얼마 듭니까? 예전에는 10만 원 미만이면 충분히 술 한잔 하고 했는데 요즘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물가가 계속 모든 분야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다못해 자동차 값도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산 차도 뭐 소나타 뭐 이런 일반 차도 3천만 원, 4천만 원 줘야지 삽니다. 예. 어지간한 차는 5, 6천, 6, 7천 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생각도 못해 그 돈이면 집 샀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이제 막 모든 자산 가격이 부풀어져 올라가 있는 상태, 버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가장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가장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부자. 그렇죠? 부자들은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돈 냄새가 펄펄 나고 있어요. 지금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 보유 주식을 다 팔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내다 팔고 있어요. 유례없는 매도 물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부자들이 주식을 판 게요,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매도량의 4배가 넘는 4배가 넘는 매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머스크요, 일론 머스크. 아니 뭐 트위터에다가 나 주식 팔까 말까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팔았지 않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00억 달러를 팔았어요. 100억 달러. 12조인가 11조 몇천 원. 예.
이래 팔았습니다. 뭐 세금 내야 된다 어쩐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가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이 팔까요? 장사꾼들이 쉽게 손해 보겠습니까? 페이스북 지금은 이제 이름을 뭐 바꿨죠. 페이스북의 저커버그, 이 사람도 엄청나게 팔고 있고요. 월마트 창업자, 설립자 집안, 여기도 막 대량 매도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과거에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때를 보니까 언제였냐? 닷컴 버블이 불어가지고, 예? 닷컴 버블 때 여러분 2000년 생각나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제 IMF 측에 막 그냥 IT 업체들 막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업 상장하면은 그냥 한몫 챙겼잖아요, 돈. 그때 주인공이 저 김양균 대표도 당시 제가 만들었던 회사 상장시키려고 뛰어다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막 갑자기 주가가 막 100배씩 올라버리고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 대주주들이 돈 챙겨야죠. 주식 가지고 있는 거 팔아먹고. 그런 현상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 언제냐? 2000년이요. 2000년. 이때. 2000년 닷컴 버블 때 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근처, 요 주변 아닙니까? 그죠?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면 앞으로 그래서 어떤 이는 지금 S&P 500이 반토막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 전망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월가에서요. 예. 닷컴 버블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S&P 500이 1500대까지 온 것이 얼마까지 빠졌어요? 600까지, 800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딱 반토막 났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봐야 되겠다. S&P 500 지금 종가상 신고가 또 찍었습니다. 신고가, 종가상 신고가. 그렇게 물가가 오르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급망이라든가 모든 게 차질이 예고가 풀리질 않고 있고 상황이 악화만 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 발생돼 가지고 쭉 빠졌던 거 다 만회했잖아요. 그리고 신고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증시고, 이 미국의 영향은 우리 증시에 그대로 또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향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증시가 앞으로 쭉 상승 랠리가 더 이어지면서 연말 산타 랠리로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관건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산타 랠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연말에는 항상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리고 배당 때문에 쫙 올라갑니다. 그러나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뭐 대충 또 아시겠지만 FOMC 회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금리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그냥 물가가 오르는데 기준금리 언제 올리기 시작하느냐가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미 그 테이퍼링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돈 풀기를 줄여나가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돈 풀기를 멈춘 것도 아니에요. 멈춰가는 중이에요. 브레이크 밟는 중입니다. 이거를
브레이크를 그동안 살짝 밟았다라면 앞으로는 더 세게 밟겠다. 예.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매월 이제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줄여가겠다는 건데 그 줄이는 속도를 월 150억 달러씩 줄여갔는데 앞으로 그걸 더 뭐 200억 달러나 300억 달러로 한 달에 줄여서 내년 3월 달이면 완전 이제 채권 매입을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예견이 금리 인상을 이르면 3월 달에 있는 FOMC에서 이달에 12월 달에 하고 나면은 다시 1월 말 그리고 3월 초입니다. 이제 다음번이 되겠죠. FOMC에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고 늦어도 5월달, 3월달 다음에 이제 5월달에 하거든요. 5월달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달래기가 있었고 또 물가 상승이 경고 수준 예상했었던 7%에는 못 미쳤다라는 안도감 이런 것들이 랠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만약에 올리거나 뭐 이런 그 긴축 정책이 들어간다면 미국 채권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야 되는데 밤새 채권 금리가 또 떨어졌고요. 네, 이런 현상들 다음 주를 봐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열려서요. 화요일 수요일 열리는데 수요일 날 연준의 기자회견도 있고 이때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진짜 뭐 좀 여유가 생겼어 라고 한다면 산타랠리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긴축을 앞당길 것이야 라고 나와버리면 시장은 미리 아마 움츠러들기 시작할 겁니다. 산타랠리 연말 랠리가 아니라 오히려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22, 뭐 또 영국 BOE, 또 일본 이 주요국들 다 기축통화국들이죠. 이들이 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립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요. 다음 주가. 네, 그래서 다음 주 확인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자. 아직은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보면 12월 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12월 들어서는 계속 상승하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8거래일 만에 어제 조금 빠졌어요. 19포인트 빠졌죠. 그러나 3천선 안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새 미국 증시가 또 올랐으니 월요일날 코스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3천선 안착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결과를 확인하고 봐야 되겠다. 만약에 그쪽에서 안 좋은 결과가 증시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밀리는 현상이 나올 것이다. 단기간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박스권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단기가 박스권이라면 뭐 코스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단기라는 것은 FOMC 결과에 따라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거꾸러져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이 목표로는 한 3050 정도 선까지 3050 정도 선까지는 단기간에
뭐 열어놓고 시장 보는 것이 좋겠고, 그러나 그 3050선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FOMC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 좋은 부담스러운 재료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 예, 이거 좀 염두해 둬야 되겠는데, 우리 시장 최근에 보면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이 수급 동향을 보면 참 어려운 장이었어요. 네,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미국 해외 증시와 디컴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계속 빠진다거나 뭐 이상 증상도 나타났고요. 하면서 예측이 참 어려웠고, 지난 만기도 쉽지 않은 만기였고,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어제도 보면은 외국인이 현물을 많이 팔았죠. 특히 코스닥을 기관 외국인이 5천억이 넘게 팔았어요. 6천억을 팔았어요.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개별 종목은 던지고, 네, 대형주는 그래도 뭐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 수급 보면 현물은 팔고 선물을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최근 사흘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흘 연속. 예. 현물 쪽에서는 매도 치면서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해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즉 뭐냐,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또 종목은 차익 실현해가는 이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수급을 이걸 뭐로 봐야 되느냐. 그제 목요일날 동시만기에서도 외국인이 롤오버를 시켰어요. 네, 상당히 많은 롤오버를 시키면서 지수를, 예, 만기일날 상당히 끌어올리면서, 예, 상방으로 마감을 했죠. 상방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게 앞으로 이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낙관적으로 봐서 그러느냐, 아니면 이들의 보유 물량 털기에 접어들려고 하는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물론 이달 들어서는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순매수로 지난달부터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순매수, 지난달부터 순매수로 들어왔어요. 계속 올해 내내 팔다가 순매수로 들어왔는데, 연말에 우리 주식을 좀 채워 놓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지수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반등하니까 12월 들어서요. 요게 이제 그 공매도 세력들이 채워넣기, 쇼커버링 들어오는 건가, 뭐 요것들을 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쇼커버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일단은 외국인 매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전략이 선물과 현물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선물을 사는 것은, 선물은 롱 치는 거죠. 이거는 뭐 아직 이제 1월물 시작이, 3월물 시작이 했으니까 이제 아직 뭐 기간이 남아 있기도 하거니와, 또 선물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돼서 사는 것 같고요. 이를테면 또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요즘 왜 이렇게 크게 빠져 있어요? 백오데이션이 거의 마이너스 5 수준이에요. 현물과 마이너스 5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요거는요, 이렇게 이제 툭 떨어진 거를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연말 현물은 연말에 배당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락. 그죠? 연말에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배당락을 반영된 수치다. 현물은 29일날 연말 배당 하면은 배당락으로 현물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툭 떨어져요. 그럼 선물은 이제 그대로 이미 반영이 돼서 이렇고요. 배당락이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 1% 정도 반영이 될 거예요. 1%, 한 1% 가까이. 그러면 한 3포인트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면 베이시스가 다시 마이너스 뭐 1점 몇 대로 떨어지겠죠. 좁혀지겠죠. 네, 폭이.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세계 증시에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이런 세계 증시의 흐름이 정말 닷컴 버블 같이 나타난다면 쉽게 회복되지는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보다는 이젠 하방, 그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런 랠리가 과거에 이렇게 가파른 랠리가 흔치, 흔치 않았단 말입니다. 엄청난 랠리가 이어졌으니 이제는 하락장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예를 들면 이런 긴 랠리 구간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졌지 않습니까? 또 이런 닷컴 버블, 이런 엄청난 상승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경고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파른 긴 상승이었습니다. 요거 살짝, 예, 요 코로나 때문에 살짝 조정이었지만 거의 무시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긴 이렇게 장기간의 상승은 또 유례 없어요. 이후 조정이 온다면 꽤나 긴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값 보세요. 제가 보니까 집값도 이제 슬슬 정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저쪽 뭐 인덕원이라든가 광명이라든가 GTX 들어간다고 집값 폭등했던 지역들 최근에 3억씩 빠지고 있다 그래요. 3억씩 아파트 값이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종, 대구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도 안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나와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집값 안정 자신 있는 거예요. 금리 오르났죠. 계속 오를 거죠. 이제 꺾이는 일만 남은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돈 회수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중국에서 헝다 사건 터지잖아요. 미분양된 아파트들, 건물들 잔뜩 있다 보니까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돌고. 이런 현상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안투자 절실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대안투자 절실한 시기예요. 남들 울 때 우리는 웃어보자고요. ELW 매매 병행하십시오. 이보다 더 좋은 매매 여러분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항상 갈 때는 사놓고 묻어두고 버티면 내 주식 가격 올랐죠. 근데 이제는 주식 가격이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묻어둬서 돈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 내내 경험했잖아요. 올해 내내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지루한 횡보장에서 대부분의 주식이 고점을 더 이상 돌파를 못하면서 안 오르잖아요. 그러더니 빠졌지 않습니까? 10만원까지 가던 삼성전자 7만전자 아닙니까? 그것도 깨질라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한 8만원 가까이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돈 안 돼요.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실력이에요. 공부해야 돼요.
주식 투자도 생전 처음 해본 사람은 어려워서 못하죠. 그죠?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주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주식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다 마스터 했잖아요. 그래 이제 주식시장의 속성을 어느 정도 좀 아시죠? 근데 주식시장은 올라야지만 벌지 않습니까? 시장이 빠지면 방법 없잖아요. 손해나는 수밖에.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시장이 빠져도 돈 벌었대. 예를 들어서 올해 내내 주식시장 빠졌는데 분명히. 근데 걔네는 돈을 벌었대요. 무슨 재주가 있을까? 무슨 재주가 있을까?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그들은 공매도라는 거꾸로 치는 하락에 배팅하는 자금과 실력과 돈과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그보다 더 큰 것이 파생시장이라는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에. 그래서 선물 옵션에서 시장이 빠져도 돈을 버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왜 개미는 그런 방법을 알면서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 왜 나는 못 따라 해요? 돈 벌기 싫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싶다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식만 할 줄 아는 사람과 주식과 또 시장이 빠졌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양손의 검을 들고 있으면 한 손에 한 개만 들고 있는 것보다는 한 개 놓쳐도 한 개가 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개 놓치면 없어요. 맨손이 됩니다. 주식시장만 하고 있다 보면 주식시장이 안 오르면 맨손이 되는 거예요. 손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식과 ELW라고 하는 파생을 같이 하면 주식시장 힘들어지면 한 손이 또 방어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ELW 매매를 꼭 병행하십시오. 제가 ELW 매매만 10여 년 리딩을 해오다 보니 이거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방어 수단으로 좋은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선물 옵션이요? 여러분 선물 옵션 못해요. 자금력도 풍부해야 되지만 선물 옵션을 하려면요, 이거 사람 골병 듭니다. 네,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주식 계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 옵션은 선물 옵션 계좌를 따로 터야지만 돼요. 기본 예탁금 수준도 달라요.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커요. 교육도 2년을 받아야 돼. 옵션 같은 경우는. 모의 투자 뭐 6개월 해야 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선물 옵션은. 그러나 ELW의 경우는 주식 계좌에서 그냥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든 현금이든 자산이 1,500만 원 이상만 되면 ELW 매매 교육받고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교육은 인터넷으로 1시간이면 받는 거야. 오늘 여러분 교육 안 받으신 분들 제가 카톡창에다가 교육 사이트 올려놓을 테니 다들 받아서 수료증, 수료 넘버 받고 월요일날 등록해 두십시오. 여러분 HTS에다 준비를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건이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좋은 시기 잡아서 오랜만에 공개 리딩 한번 할 테니 같이 해보십시다. 아, 이게 이거구나. 아, 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공개 리딩에 같이 참여하셔서 김양희 대표의 실력 한번 검증하시고 또 그리고 수익금으로
정의원방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후회 않게 제가 잘 해나갈게. 자, 우리 증시 이제 여러분들 대안투자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증시 지금 해외 증시 영향으로 좋기는 합니다만은 글쎄 야 지금 속보 나왔네. 속보가 보니까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은 안 됐다. 6,977명. 뭐 7,000명이나 다름없죠. 4일 연속 7,000명 안팎이다. 사망자가 80명이랍니다. 사망자가 80명이래요. 사상 최대, 역대 최대예요 지금. 하루 사망자가 코로나로 80명이 사망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수도 지금 계속 늘어서 위중증 환자가 지금 856명으로 또 이것도 최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주에 정부가 지금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막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늘어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뭐 또 특히나 이제 위중증 환자 수가 이렇게 급증할 줄 몰랐던 겁니다. 하루 사망자가 50명 이상씩 발생하더니 오늘 이제 80명이니까 이거 대충격입니다. 어제 TV에서 저하고 같은 프로를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장터의 화장장에 코로나 사망자 수가 너무나 갑자기 늘다 보니 대기줄이 엄청나답니다. 마치 옛날에 뭡니까 유럽 국가들 화장터 줄 서듯이 남미 국가들 땅 파고 그냥 묻듯이 화장도 못하고 그런 꼴 나는 거 아닌가 걱정입니다. 오후 5시 이후에 화장을 한대요. 코로나 환자들은. 그 이전에는 일반 그 사망자들 처리하고 이 화장터가 지금 아주 난리랍니다. 그런데 지금 80명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80명 나왔으면 앞으로 100명 넘기는 것도 뭐 우리가 예상 불가가 아니네요. 그죠? 심각합니다. 병실 대기자 수가 1200명? 막 1000명이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확진 환자 지금 힘들어서 병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연도 있었지 않습니까? 60대 아버지가 이 코로나 확진으로 이 병원 대기하다가 병원 앞에서 살려달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해 드렸다고 우는 자식 부인 TV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스스로 챙기십시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요거 지금 추가 거리두기 특단의 조치를 강화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공략할 종목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코로나 이 확진자가 어떤 이는 그래요. 연말에 15,000명 넘어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1분기 내에 3만 명까지도 간다. 이 추세라면 뭐 그런 통계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심각하죠 지금. 의료 시스템이 지금 붕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미 자가 격리 원칙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돈 더 주겠다. 격리 기간 동안 뭐 심각하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음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일단 재택근무로 많이 돌아설 겁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저 공공기관 또 각 기업들
예, 재택근무, 이게 원격 그 근무 관련주들 좀 우리가 관심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 늘어나니까 음압병실 같은 것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집에서 안 움직일 테니 뭐 식당 같은 데 가는 것도 겁나잖아요. 오미크론은 무슨 뭐 공기 중에도 전파가 되고 한다니까 안 나가고 집에서 시켜 먹을 겁니다. 택배, 포장지, 골판지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략 종목으로 이런 종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원격 근무 관련주를 하나 골라봤어요. 네.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돈 못 벌고 이런 부실한 기업은 여러분에게 소개를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절대. 그죠? 자, ECS입니다. ECS. 딱 그림으로 먼저 보면은 마음에 드는 위치예요. 그림으로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거 뭐라고요? 이평선 밀집 구간. 이동평균선이 똘똘 뭉쳐있죠. 여기 똘똘 뭉쳐있죠. 예, 이 구간에서는 위로 튀든 아래로 쏟아지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 위로 튀는 거죠. 왜? 조정을 받은 이후 우상향으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 원격근무 관련주입니다. 영상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기술 벤처 기업으로 입성을 한 시장에 입성을 했고 얘가 코스닥 상장한 지 15년 차 된 아주 오래된 고참 기업입니다. 그 주가도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튀지 못했는데 코로나 이후 보십시오. 올해 코로나 이후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죠? 코로나 이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이고, 그거 아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이런 큰 움직임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거래량을 보면은 보이죠, 그죠? 거래량을 보면 시장에서 소외됐던 기업인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요. 시가총액도 아주 쪼매난 기업입니다. 810억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810억. 그런데 이 기업이 왜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을까 안타까울 정도의 기업인데 재무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재무상태가 3월 결산법인이에요. 3월 결산법인인데 그러니까 이 결산 12월로 바꿔야 돼, 애들. 그러려면 시장에서 주목받으려면.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는 거지. 3월 결산법인입니다. 3월 올해 3월에 이제 결산. 그러니까 2020년도보다 2021년 3월에 실적이 분명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올해 이제 6월 1분기였겠죠. 얘네들은 9월 2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 좋아져요. 2분기도 지금 보면 이제 거기까지는 뭐 제가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요. 적자 안 나는 알찬 기업입니다. 맞죠? 보시면 부채도 거의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아주 작아요. 뭐 한 25%,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부채도 적고 꾸준히 돈 벌고 적자 안 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평가를 크게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때를 만났다. 그런데 때를 만났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때를 만났다. 네. 그래서 얘요 이렇게 조그만 기업이지만 배당도 줍니다.
예, 요번 3월달 이제 결산 때 배당했고요. 내년 3월 결산 때 또 배당 줄 거예요. 예, 배당 줄 거예요. 한 130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가 배당으로 지금 그 시가로 봐도 2% 이상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이런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여러분 ECS 원격 근무 관련주로 해서 첫 번째 다음 주 공략 대상 종목으로 뽑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정혜원방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대형 포장이요.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똘똘 뭉쳐있는 이런 자리 제가 참 좋아한다 그랬죠. 이평선 뭉쳐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평선 뭉쳐있는 자리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평선 위로 튀었습니다. 얘는 아까 ECS는 아직 튀어 오르지는 않았어요. 튀어 올라와야 돼요. 어제 올라왔다가 윗골이 달았는데 대포는 쐈어요 이미. 예. 대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쏴 올랐습니다. 이제 대포 요런 거 한방 요런 거 대포 한방 쏠 수도 있는 대형 포장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움직임이 지금 나오면서 택배 물량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택배 하려면은 포장지 골판지 박스가 필요하잖아요. 골판지 이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최근에 수급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죠? 주가 바닥권에서 주가가 그동안 이제 쫙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7월 이후 조정을 쫙 받고 거래량도 이때 한번 터진 다음에 바닥 기었어요. 거래량. 그러다가 최근 들어 11월 말부터 주가가 반등하면서 거래량도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어제 거래량 2,900만 주 터졌습니다. 2,900만 주. 거래 적은 것 같지만 이게 어제도 2,900만 3천만 주예요. 예, 엄청납니다. 그럼 대형 포장이 돈벌이가 어떤가? 얘네 신대양제지 대양그룹입니다. 신대양제지 있고 대양제지 있고 여기 다들 3사가 똘똘 뭉쳐있는 기업이고 대주주들이고 그래서 망할 이유는 없는 기업들입니다. 종이 쪽에서는 아주 그냥 꽉 잡고 있는 우리나라 그런 급이에요. 보십시오. 작년에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어떤가 봐요. 올해는 6월 달까지 작년 실적을 이미 2배 이상 초과해 놨어요. 3배 가까이 초과해 놨고요. 3분기에도 역시나 좋아요.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기업. 네. 이런 기업 해야지. 이런 기업. 대형 포장. 주가도 3,000원도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총액 3,000억대 아주 중요한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자, 대형 포장. 다음 주에 그거 이제 다시 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습이. 그쵸? 주봉으로도 보면 이게 코로나 발생 이후에 주목을 좀 받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그게 작년 연말부터 이제 주목을 받아. 그래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실적이 확인이 되면서 그런 거죠. 최근에 주봉을 보니까 모양이 어때요? 좋네. 대포 쏘고 있네. 그죠? 대포 쏘고 있죠. 지금 2,900원. 전고점 돌파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 코로나가 이미 사상 최대 확진자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사망자가 80명이랍니다. 80명. 사람들 겁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다음 주에 아마 우리 정부 관리어들 비상 걸렸을 겁니다. 80명 사망인데 아무 조치 안 취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치 안 하는 거죠. 정부가 없는 거. 절대 수혜기업. 대형 포장. 대포! 대포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
코로나 관련주 두 종목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를 하나, 바이오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 종목은 일단 그 SK 바이오팜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SK 바이오팜, 자, 이 종목 주가 바닥권에서 참 좋네. 어제 빵 떴어요. 거래 터지고. SK 바이오팜, 어제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올릭스라고 하는 종목이 튀었고요. 그죠? 그저께 튀었네요, 미리. 또 파맵신이라고 하는 기업이 튀었어요. 네. 최근 12월 들어서 따다당 뭐 지수도 올랐지만 이렇게 튀고 있습니다. 어저께 얘들은 안 올랐는데, 얘들이 왜 올랐냐 보면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제약사들의 이제 가장 주목받는 학회인데요. 내년 1월 10일부터 4일 동안 열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근데 여기에 대면 참여 기업으로 꼽혔어요. 요 세 기업이 SK 바이오팜하고. 근데 이 파맵신이나 뭐 올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요. 형편없어요.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거, 돈 못 버는 기업 사놓고 뭐라 하지 말자. 매출이 없어. 매출이 1억이 뭐예요? 장난쳐 시방. 예. 일단 투자만 하고 있는 거야. 영업이익, 뭐 순이익 다 적자 투성이잖아요. 상장해놓고. 이런 기업들은 미래 가치가 적용이 되고 있죠. 예. 올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중에 금광이에요, 금방 한번 큰 거 터져요, 그러면 터지고 나면 볼게요, 그래요. 저는. 예. 터지고 나면 그때 제가 찾아올게요. 이런 기업에다가 어떻게 투자합니까? 매출 뭐 28억 적자 투성이에, 그죠? 예, 이런 기업보다는 그래도 SK그룹이잖아. SK바이오팜. 네? 대주주가 SK 주식회사, SK에서 분사한 기업이에요. SK가 64%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 2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요. 근데 얘도 적자야. 적자. 그러나 순이익에서는 당기순이익은 흑자를 내고 있다. 어찌됐건 뭐 팔았는 것 같아요. 팔아먹은 것 같아. 예, 자산 매각이든 뭐 한 것 같아. 아직은 영업 본연의 영업에서는 이익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올 1월 달에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긴 했네요. 요게 앞으로 대박 터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작년 이제 7월 달에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장했을 때 이제 상따라는 것도 이제 맛도 봤고, 그 다음에 25만 원 이상, 최고가는 이제 26만 9천 원까지도 26만 9,500원 찍었던 종목인데, 지금 주가 완전 바닥이죠. 주가 바닥, 시초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상장 시초가 수준 10만 원 여기까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가 바닥권인데, 얘를 제가 제시하는 거는 요번에 이제 이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면 초청 기업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것 하나 하고, 대면 참여 대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계 기업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조그마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주목받아야 될 부분이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한 지난달에
뇌전증 신약을 미국 FDA에서 직접 허가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북미 지역에서 처방 건수가 증가할 것이고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신약이 출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실적이 잡히기 시작하겠죠. 그죠? FDA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이 그 신약 이름이 이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외형 신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매출이 작년에 8배가 급증을 했고요. 매출이.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매출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하기 시작하고요. 3분기에도 3분기까지 이제 4분기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 현지 법인하고 그 합작해서 제약사 이그니스라고 하는 것을 공동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요 기업이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사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죠? 기관이 사흘 연속 사들어오고 외국인 꾸준히 좀 사들어오죠. 적립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 12이달 들어서 주가가 반등세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매우 좋은 시그널이 어제 나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수급선 넘어섰고요. 그 다음 요 120, 200일선인데요. 요거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가는 건데 저는 돌파할 거라고 봐요. 빵 터지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묻어두는 종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20만원 간다. SK그룹이잖아요. 묻어놓고 저는 지금 부동산을 아파트를 살래 얘를 살래 그러면 얘 사놓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놓고 2년 이내에 못 팔듯이 얘 사놓고 2년 이상 버티면 더블은 나오지 않겠나. 제가 써놔 볼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얘기할 건덕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봉에다가 해놔야지 보이겠구나. 주봉에다가 아파트 살까? 이놈 사서 2년만 기다려보자. 최고치 기대들 이렇게 써놓을게요. 나중에 한번 검증 받읍시다 우리. 나중에 한번 검증 받자고요. 여기에다가 표시도 해놓을게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다 표시할게요. 제가 그 길게는 잘 봅니다. 짧게는 주식을 탈을 잘 안 해서 그 분야에서는 제가 좀 뭐 큰 소리 칠 자리는 아니. SK바이오팜 SK그룹이잖아요. 우리나라 2대 그룹입니다. 2대 그룹. 삼성 다음 SK그룹.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어제 보안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보안주. 보안주들이 왜 관심을 받냐? 아까 제가 원격 근무, 원격 의료, 이 원격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뭐 NF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게 이제 보안 관련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어요. 하다 보니 보안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근데 대부분의 보안주들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실적이
그다지 김양균 대표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 뭐 실적이 최우선이니까 돈 못 버는 기업 사놓고 막 조바심 내고 그러지 마세요. 돈 잘 버는 놈 사놓고 왜 안 오를까? 오를 때 됐는데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내분 잘 아시잖아. 뭐 옛날에 예, 안철수 연구소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죠. V3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안철수 일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안랩 이뭐 그다음 뭐 동그라미 재단 이것도 안철수예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 실적을 볼까요? 얘 실적을 보세요. 꾸준한 실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3분기에도 좋았어요. 꾸준한 실적 증가세, 순이익률이 급증을 했다는 걸 눈여겨보십시오. 자,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10%, 11% 했던 순이익률이 올해 상반기 보니까 30%대로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올 상반기에 작년, 재작년보다 월등히 한 150% 늘어났어요. 12월까지 연말까지 하면 얼마가 늘어났겠어요? 돈 잘 법니다. 돈 잘 벌어요. 돈 잘 버는 기업 해야지. 그래서 주가도 이제 만만치 않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돈은 그렇게 잘 버는데 주가는 이거 뭐 아주 오히려 그냥 그 저 선거철 되면은 안철수 관련주 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하지 주가는 그저 뭐 그렇게 못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아까 선거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루머 퍼뜨리면 안 됩니다. 안철수 어쨌든 대선 출마 선언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이름 오르내리면서 뭔가 터지긴 터지겠죠. 그것도 그냥 덤으로 하나 가지고 있자. 잠재된 재료. 그죠? 예. 주가는 연중 바닥권이다. 써놓을게요. 주가 연중 바닥권. 여기다. 그래서 안랩을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가요 철도역 위에다가 청년 공공주택을 짓는답니다. 예, 뭐 청가구 공급 계획 어제 발표가 됐죠. 그저께 저녁에 발표가 됐죠. 지금 그 신안산선 GTX C 노선 이쪽에 그 신설역 새로 생기는 역 8곳에다가 청각으로 공급하겠다 얘기 나왔고요. 또 향후에 GTX 관련 또 광역철도 관련 이쪽 신규 철도에다가 복합 개발을 의무화 시키겠답니다. 의무화. 그래서 향후 이쪽에 그 공공주택 관련해서 수요 뭐가 늘어나겠어요? 건설 많이 하면은 시멘트 공급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려 시멘트 물론 이제 우리 정혜원방에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왜 안 움직이니? 예. 이건 안랩인데 고려 시멘트 주가가 왜 안 움직이냐? 아이고 서버와 연결이 끊어져 버렸네요.
이거 다시 켜는 이보다 그냥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고려시멘트가 지금 겨울철에 설비 보수 공사가 막 계속되다 보니까 설비 보수 공사 그 수요가 그 수요가 이제 공급 대란, 시멘트 공급 대란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올해는 그 시기도 앞당겨졌다 그래요. 요소수 부족이라든가 화물연대 파업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지금 공급 대란 우려가 나오면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멘트까지 이렇게 5종목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대한투자 꼭 생각해 두십시오. 오늘 제가 톡창에다가 교육받는 사이트 올려놓을 테니 공부들 하시고요. 자,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